자, 반갑습니다. 주식의 제왕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는데 오늘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약 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조정분에 대해서 대체 왜 조정이 일어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에 어떠한 의미를 띠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두산 로보틱스 보유 지분의 33%에 해당하는 1,460만 주를 담보로 5,500억 원 가량의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기사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주식 담보로 5,500억 대출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단기 유동성 확보를 하고 중장기의 성장 재원 마련이라는 이 명확한 전략적 목적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 관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는 몇 가지 이 리스크 요인과 판단 포인트가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먼저 이 대출 자체의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보 유지 비율이 약 140%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기준일의 종가로 따져봤을 때 기준 담보 가치가 약 9,600억 원 가량으로 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주가 하락에는 당연하게도 견딜 수가 있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연간 이자, 이 이자에 관한 부담이 약 270억 원 정도 달하면서 담보 가치가 하락했을 때 증거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혹은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콜에 대한 리스크는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금 용처 측면에서는 우선 두산의 현금성 자산이 1,300억 원 원대로 줄어들고 있으면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0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영업 현금 흐름으로는 이 투자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BG 동박 적층판이 CCL 부문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생산 능력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이 자금이 반도체나 모바일용, 고부가 소재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게 이 중장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M&A를 통한 성장 전략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주요 인수 자문사를 접촉을 하면서 신규 성장 사업에 대한 진출을 모색 중이다라는 관측이 있었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재편 또는 구조 조정의 후속 그 전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본다면 이번에 이러한 주식 담보 대출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계열사 주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별도 법인의 차입이나 그리고 시장은 이를 그룹 차원의 유동성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두산 전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 자체들을 자극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 김정관 사장 있죠. 김정관 사장이 내정에 따른 급등 이후의 차익 실현, 그리고 글로벌 원자 테마 약세, 외국인 및 기관 매도세,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단기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이 자금 조달 이벤트라기보다는 자주회사의 자산 유동화가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심리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계열사 주가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그룹 전반의 리스크 관리 구조를 다시금 시장에 각인시키는 이 계기가 됐다라는 셈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변동성이나 자금 활용의 투명성, 그리고 그룹 차원의 재무 전략 일관성을 장기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해당 대출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자극을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이 경쟁력 있는 사업군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입될 경우에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 시장 신뢰도 회복 여부가 향후 주가의 흐름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기적인 하락분을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다. 저번 주부터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분명한 조정분일 것이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단기 저점이 나올 경우에 무조건적인 기회로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기회로 잡아가야 되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 근거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은 현재 이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전환 흐름 속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핵심 기술 SMR 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동 등 주요 지역에서 SMR 프로젝트가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수혜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두산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뉴스케일 파워나 엑스에너지 등과 협력을 통해서 핵심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탁 생산 체계인 SMR 파운드리 모델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및 규제적 이런 장벽질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으므로 관련 실적은 30년 이후에나 나올 것이지만 203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두산이 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정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약 3.8조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을 했고, 향후에 26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의 수주를 목표로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 확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이 가장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나 수소 부문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로 해상풍력 발전기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수소터빈이나 이 혼소 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 경제 시대에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에는 3조 8천억 원 가량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 영업이익 얼마였죠? 네, 1,500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회사들의 부진 속에서도 활발히 사업을 전개 중에 있는데, 이러한 고수익 사업의 비중 확대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이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 등의 이러한 정책적인 수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주가 강세도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산은 이 성남시나 LIG 넥스원과 함께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AI나 SW 인재 양성 사업을 위한 연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김경관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여기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기업 출신 인사의 정부 입각에 따라 두산이 정책 수혜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주가가 8%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미국 정부가 SMR 인허가 기간 단축을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따라서 두산의 SMR 파운드리 사업이 본격적인 수혜 국면에 진입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현재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뉴스케일 파워나 그리고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연간 20기 이상의 SMR 생산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은 이 한수원과 계약을 통해서 국내 최초 가변속형 이런 양수 발전소인 영동 양수 발전소와 1에서 2호기의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약 3,300억 원이라고 하네요. 약 3,300억 원 규모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디나 그리고 베트남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서 발전소 수주, 수소터빈 기술 개발, 그리고 AI나 SW 분야의 인재 양성 사업 등을 병행을 하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두산의 SMR 인허가 관련 진전은 이 에너지 산업 전체에 걸쳐서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고 첫 번째로 이 반도체 산업과 유사한 파운드리 모델을 도입을 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제조업의 제도화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글로벌 SMR 시장에서 한국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고 에너지 공급망 내에서 국가 위상이 제고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NH투자증권 등 주요 기관에서 2030년 두산의 SMR 관련 매출이 얼마?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대형 수주 원전까지 포함할 경우에 7조 원 이상의 신규 매출원이 창출될 수 있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고용이나 투자 이러한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허가 절차에 간소화는 기술 실증이나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 이 제도적 계기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SMR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 논의가 활발하게 정비가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SMR 인허가의 진전은 단순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선 한국 제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동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을 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중대한 전략적 의의다. 전략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대출 구조, 그리고 자금 사용의 목적이나 시장 반응, 이렇게 연결성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고,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더 짚어보자면, 첫 번째, 이 지배구조 리스크다. 첫 번째, 이 지배 구조 리스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핵심 자산인데, 이런 지분들을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건 자칫하면은 이 지배적 약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로 해석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가 변동성이 큰 기술주의 특성상 담보 가치가 급락하게 될 경우에 지분 추가 매각이나 채권단 개입 등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이는 그룹의 전략적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 부족도 불안 심리를 종폭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출 목적이 성장 투자 중심인지 아니면 차입금 리파이낸싱인지 아니면 단기 운영 자금인지에 대해서 그룹 차원의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시장의 신뢰를 흔들 수가 있었다. 이럴 땐 대체 왜보다 어떻게 하우를 설명하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주 환원 정책과 배당 여력과의 이 연관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해당 대출로 인해서 이 그룹의 재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배당의 여력이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 환원 전략에도 제한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잠재적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의 현금 흐름이나 투자 계획과 무관하게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국 시장, 이 국내 시장 특유의 그룹 리스크 반영 메커니즘이 종속 회사라도 지주사의 재무 전략에 따라서 동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구조적인 할인 요건이다,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봤을 때 단순히 지주회사가 대출을 받았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자금 조달의 맥락,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리고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그룹 전체의 성장 안정 기조와 일치하는지의 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기 쉬운 이 대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많이들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이번 주장 변동성 나타날 거라고 진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 꼭 인지를 하셔야 된다.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댓글로 폭등 가자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 제가 많이 알려드렸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들 가지고 더 유익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의 재앙이었습니다.